기소가 돼서 어떤 재판을 가게 되면 법원에서 무죄라는 것을 주장해서 나는 정말 죄가 없다는 판결까지 받을 수 있는 기회라는 게 있는데, 기소유예는 어쨌든 불기소이기 때문에 법원을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말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엄청 찜찜한 거지. 안녕하세요. 나는 변호사다. 김세라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어떤 형사사건에 연루가 돼서 이제 경찰서 조사도 받고 이렇게 되는 경우에 한번 저도 생각을 해봤거든요. 만약에 내가 그런 상황이라면 참 정말 살기 싫을 것 같아. 너무 괴로울 것 같아.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어디다 말도 못하고, 물론 죄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런 거거든요. 술 먹고 놀다가 홍대 이런 데서 놀다가 그날 비가 와서 내 우산을 쓰고 있다가 들어갈 때 우산통에 넣어놓고 나올 때 정신없어서 다른 우산을 갖고 온 거야. 근데 자기는 그게 다른 우산인지도 몰랐고, 물론 좀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게 그렇게까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며칠 뒤에 경찰서에서 전화 오는 거예요. 우산 훔쳐갔다. 그래서 절도가 돼가지고 이게 사건이 됐다. 근데 하필 그 사람 또 공무원인 거야. 그러면 이제 나 이거 공무원 잘리는가, 이거 징계 받는가, 여기서부터 오만 생각이 다 들기 시작하거든요. 여튼 요즘 이제 형사사건이라는 게 그만큼 힘든 건데, 그중에 이제 좀 특수한 친구가 있어요. 특수한 친구가 뭐냐면 기소유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생님들 보통 뭔가를 유예한다고 할 때는 봐주는 거거든요. 한번 유예라는 거 한번 봐주는 건데, 이 기소유예는 검사가 기소라는 것을 한번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인정은 되는데 피의자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후의 사정, 피해자의 관계, 이런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봐서 검사의 재량으로 기소를 유예해준다. 이게 기소유예인데, 이것은 불기소 처분의 한 유형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피의자 입장에서 기소가 돼서 어떤 재판을 가게 되면 법원에서 무죄라는 것을 주장해서 나는 정말 죄가 없다는 판결까지 받을 수 있는 기회라는 게 있는데, 기소유예는 어쨌든 이건 불기소예요. 불기소이기 때문에 법원을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말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엄청 찜찜한 거지. 인터넷 맨날 찾아. 기소유예 전가되나요? 기소유예 출국금지 되나요? 기소유예 공무원 시험 자격이 제한되나요? 기소유예 손해배상 책임지나요? 기소유예 징계받나요? 이런 게 엄청 많은 거예요. 자, 어쨌든 이런 특이한 이 친구, 기소유예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기소유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총망라 했습니다. 첫 번째, 기소유예는 전과입니까? 아니에요. 기소유예는 전과가 아닙니다. 수사 경력 자료라는 것으로 해당 범죄의 법정형에 따라서 5년 내지 10년의 보관을 하지만 그건 국가에서 보관을 하는 거지 전과가 아닙니다. 기소유예는 전과가 아니에요. 형을 받은 게 아니니까. 자, 그 다음 두 번째, 기소유예 되면 공무원 시험 못 보나요? 기소유예 되면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 되나요? 아니에요. 국가공무원법 33조에는 적어도 금고 이상의 형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벌금형도 아닌 불기소 처분에 불과한 기소유예는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도 아니고 공무원 시험 못 보는 사유도 아닙니다. 자, 여러분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시험 보세요. 잘 보세요. 그 다음에 기소유예만으로도 불편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올 수 있어. 어쨌든 잘못을 인정한 거잖아, 검사가. 가끔 보면은 뭐 연예인들이나 유명인들이 검찰에서 이제 잘 얘기해갖고 기소유예 처분 받으면 무죄를 받은 것처럼 주장하는데 전혀 아닙니다. 죄는 인정되는데 봐주겠다는 거니까 소액이지만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올 수 있고, 기소유예 처분과 같은 불기소 처분은 기판력이나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검사가 나중에 다시 기소할 수도 있는 여지가 생기고, 수사 경력 자료로 보관이 되는 5년 내지 10년 기간 동안은 사실상의 범죄 전력처럼 취급되겠죠. 국가기관에서 조회할 수 있으니까요. 경찰이나 검찰이 조회할 수 있으니까 나중에 혹시라도 또 무슨 일이 있어 경찰서 가게 되면 실질적인 재범 취급을 받을 여지가 있다. 전과는 아니지만.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중요한 거예요. 기소유예 처분으로 공무원 징계가 가능합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전과도 아니고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도 아니지만 공무원의 징계 사유에는 해당할 수 있어요. 국가공무원법에 수사기관에서 이런 공무원이 어떤 처분을 받으면 통보하게 돼 있어요. 이 통보를 받은 해당 조직에서는 품위 손상이라든가 청렴의무 위반이라든가 이런 항목이 있거든요. 그 유형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비위의 정도나 과실의 정도를 따로 구별을 해가지고 징계 처분할 수 있다는 공무원 비위 사건 처리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경우는 기소유예 처분으로 징계를 받을 수 있고, 여러분 이제 공무원인 분들은 알겠지만 이 징계 한 번이 나중에 승진이라든가 급여라든가 이런 상여나 이런 거 산정하는데 큰 제약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데 만약에 뭐 성매매나 강제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 받은 경우는 더 이제 비위나 과실이 크다고 볼 여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것들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소유예 처분으로 징계까지 받은 경우에는 그 징계에 대한 행정소송, 징계에 대한 징계 취소 소송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 기소유예에 대해서 이 기소유예 좀 어떻게 할 수는 없냐, 이렇게 나온 게 기소유예에 대한 헌법소원이에요. 그거는 이제 다음 영상에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같이 좀 보십시오. 정리하자면 기소유예 이 깨림직한 것이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공무원의 징계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거, 두 번째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 들어올 수 있다는 거, 세 번째 정과는 아니지만 수사 경력 자료로 경찰에서 보관을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다시 확인이 됐을 때 마치 전력이 있는 것처럼 취급될 여지가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